두 명이 협공을 해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뭐 목표는 같아 보여요 지금. 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유동규 본부장이 사퇴하면서 원희룡 장관이 손을 들어주는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예. 근데 이걸 정광훈 목사님은 그걸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정광훈 목사는 이재명 대표를 주적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막판에 불리한 쪽 또는 뭔가 다른 걸로 보전을 받는 걸 대가로 분명히 접을 것 같다. 아까 뭐 김무성 얘기도 했고 또 예. 누구? 김성태 얘기도 했고요. 어떻게 그렇게 사퇴를 조용히 했을까? 예. 그게 바로 집권 여당의 위력이죠.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어떤 자리든지 간에 결국은 보전을 해줄 수 있는 아침 9시에서부터 한 저녁 9시까지 심사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총 25명의 후보자를 단수 추천 의결했습니다. 인천 5명 발표하겠습니다. 중구, 강화, 웅진군, 배준영, 동구 미추홀구, 신재돈, 동구 미추홀을, 윤상현, 연수갑, 정승연, 계양을, 원희룡. 자, 그럼 일단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거죠, 여기는? 물론 인천 계양을의 민주당 후보가 최종 확정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현역 의원이 이재명 대표잖아요. 당 대표인 의원이 여기 현역 의원인 거예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졌으니까 이른바 명룡대전이 사실상 정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 그 사이에 유동규 어제 출마 선언했죠. 삼자 구도는 아니지만 양자 구도 속에 유동규라는 변수가 등장을 한 거죠.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인천 계양을이 명룡대전 플러스 유동규, 이렇게 또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요. 요 두 경쟁자가 된 건데 관련해서 서로를 향해서 한 얘기가 최근에 좀 있어요. 들어보시죠. 그 원희룡 장관도 이번에 그 계양을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스님 확신하실까요? 신복이라는 유동규, 하수인이라는 김인석, 그 두 부부의 살림 집사였던 시까지 이재명 대표의 주변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끝이 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빅매치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약간 부담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약간 다른 판단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부담을 저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안 느낀다고? 예, 저는 빅매치라는 것도 예. 인정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냥 매치 정도. 그냥 매치지 빅매치 아니다. 원룡 대전인가요? 명룡대전입니다. 대전이죠. 명룡전이다. 대전도 아니죠. 그냥 명룡전이다. 넌 체급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뭐 오늘 혹시 준비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두 분의 여론조사가 한번 예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격차가 매우 심했습니다. 격차는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지금 뭐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원희룡 전 장관의 품격인 것 같고요.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양을 주민들의 자존심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희룡 전 장관이 후보로 이제 나서겠다고 한 이후에 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밖에 안 했어요. 계양을 주민들을 위해서 방송에 나올 수 있는 멘트로 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일단 지금 그 지역에서 계속 그 20년 동안 맡고 있었던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 윤영선 후보는 어제 면접을 보고 오늘 아침 전략공천 발표를 보면서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 지금 이의 신청하셨거든요. 이걸 당이 어떻게 수습할지도 일단 봐야 된다. 저는 만만치 않은 반발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지금 솔직히 지금 타당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반발을 잠재우고 있는 전 거의 뭐 한동훈 매직이라고 보는데 김성태 전 의원의 반발을 갑자기 잠재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김무성 전 의원도 갑자기 출마를 온순하게 접으시는 오늘 모습. 접었다고 나왔어요. 저는 그 오은영 박사님 이후로 이렇게 가격한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제압하는 분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한동훈 매직이 이 윤영선 후보에게도 통할 것인가, 이거 관심 깊게 지켜볼 사안인 것 같고요. 솔직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발목이 묶이지 않을까 이런 뭐 세간의 시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별로 그럴 만한 후보도 아니라고 보고 뭐 뒤에 좀 다루겠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의 등장이 오히려 곤란해하고 있는 건 원희룡 전 장관일 것 같아요. 혹시요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를 계양을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가능성은 지금 전혀 없는 겁니까 이제?
뭐 정치에선 전혀라고 말하면 99% 그냥 확정이 됐다고 보고요. 다른 선수도 없고 이재명 대표가 굳이 다른 지역을 갈 이유도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명령 전은 확정됐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와중에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유동규 씨가 이제 출마 선언을 했어요. 나온다고. 아마 그렇다면 유성 나오겠죠. 근데 벌써부터 원희룡 전 장관과 유동규 전 본부장의 단일화 또는 막판에 뭐 사퇴 이런 게 거론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전 막판에 사퇴할 것 같아요. 사퇴. 예, 그러니까 뭐 열세인 쪽이 그러니까 오로지 이재명 잡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좀 표현을 바꾸면 이재명 타도 이것만 가지고 선거하면은 우리 성 부회장이 잘 표현했습니다만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아마 엄청난 모욕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예.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지역구에 조금이라도 연고가 있거나 아니면 평소에 공을 들이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 그냥 낙하산 타고 왔을 때 감수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건데 저 지역구는 오로지 이재명 잡기 위해서 갑니다. 원희룡도 그렇고 예. 유동규라는 저분도 그렇고 그게 과연 유권자들에게 먹힐까? 전국적으로 전국 단위의 선거여서 표가 한꺼번에 뭐 올려질 수 있다면 예. 그런 게 먹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결국 막판에 불리한 쪽 또는 뭔가 다른 걸로 보전을 받는 걸 대가로 분명히 접을 것 같다. 아까 뭐 김무성 얘기도 했고 또 예. 누구? 김성태 얘기도 했고요. 어떻게 그렇게 사퇴를 조용히 했을까? 예. 그게 바로 집권 여당의 위력이죠.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어떤 자리든지 간에 결국은 보전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평상시에도 그랬고 그게 문제가 되면 선거법 위반인 거고 그렇지 않고 넘어가면 그게 바로 집권 여당의 위력인 거죠. 의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의병. 유동규 의병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 유동규가 자유통일당 22대 국회의원 후보로 개항에 가겠습니다. 저는 이재명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전과도 없습니다. 이재명은 전과 사범입니다. 나오신 원희룡, 유동규 막판에 단일화 또는 유동규 씨의 막판에 후보 사퇴. 결국에는 정광훈 목사 손에 달린 거 아니냐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던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마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요. 예. 처음에는 이제 이거 세 명이 각자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명이 협공을 해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뭐 목표는 같아 보여요 지금. 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유동규 본부장이 사퇴하면서 원희룡 장관이 손을 들어주는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예. 근데 이걸 정광훈 목사님은 그걸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정광훈 목사는 이재명 대표를 주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꺾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본인이 유동규 본부장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제일 좋을지를 정광훈 목사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끝까지 유동규 본부장이 뛰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은 단일화로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정광훈 목사가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절대적으로 하죠. 그분이 영입했으니까 예. 아마 이제 모든 선거 비용이나 모든 것도 대주지 않겠습니까? 자금력은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저는요. 유동규 본부장도 이제 이거 출마하면 안 돼요. 수사 재판 중이잖아요. 한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조국 장관도 출마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황운하 씨도 출마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노웅래도 출마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모든 사람보다 가장 안 된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갑자기 또 글로 얘기를 또 이게 보여주시네. 문제예요. 결국은 이제 유동규 본부장도 최종적으로 사퇴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사퇴를 통한 자연스러운 단일화가 될 것 같다. 근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정광훈 목사와 선긋기를 분명히 해왔잖아요. 네.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여당 입장에서 그 역할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 건데. 글쎄요, 전광훈 목사의 당에 유동규 씨가 뭐 스스로 찾아가고는
거기 입당을 하고 그 당의 대표로서 이렇게 선거에 뛰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만약에 뭐 합친다고 했을 때도 그때 정광훈 목사가 앞에 나서서 뭐 합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는 원희룡 전 장관의 입장에서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도 뭐 정광훈 목사가 어떠한 뒤에서 조종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유동규 씨가 결과적으로 오늘 이제 출마를 본격적으로 하고서는 이제 선거 유세를 들어갈 것 같은데 이분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본인이 이분을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계속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측근들에 대한 것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동규 씨가 선거 과정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개항을이 워낙에 지금 핫한 지역이 돼서 많은 언론에서 이제 전국으로 개항을 넘어서 전국으로 이슈화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계속적인 폭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민주당에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